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입니다. 여기 있는 이 5,000엔이 뭐냐고요? 둘이가 오늘 이 5,000엔으로 이 세븐일레븐에서 오늘 하루를 버티라고 한다. 아싸라비야? 근데 왜 5,000원 푸냐? 기본은 많았잖아. 5,000엔으로 안 돼? 당연하지. 그래? 그러면 자, 대신 조건이 있어. 뭐? 둘이 것까지. 오잉, 이게 무슨 횡재인가? 오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눈알까지 굴려보더니 오케이. 딜? 먹방으로 하루 보내는 건데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는 걸 금세 눈치챈 우리.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삼시세끼 그리고 술상, 야식까지 그 유명한 세븐일레븐에서 다 까발려줄 테니 잘 따라오세요. 처음으로 달려간 곳은 샌드위치 코너. 세븐일레븐의 샌드위치는 정말 그 정도 다양한데 우리 둘이가 모닝으로 추천할 샌드위치는 먼저 이 크리미한 계란 가득한 다마고 샌드위치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샌드위치 중 하나이다. 빵도 무진장 쫄깃쫄깃하지만 크리미한 달걀 속은 정말 푸짐하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한 번 뜯어서 먹으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으로 추천할 샌드위치는 아삭아삭 양상추 샌드위치. 아침으로 먹기에도 꽤 두툼한 샌드위치인데 구성은 양상치, 햄, 그리고 치즈가 아낌없이 들어있고 그것을 덮고 있는 식빵은 또 얼마나 촉촉한지 한 입 베어 먹으면 반대로 아삭아삭한 양상추의 식감으로 반전 매력을 주는 게 이거야말로 모닝 샌드위치계의 위너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 참치 샌드위치까지 추가된 믹스 샌드위치를 추천한다. 또한 나는 아침에 고기를 먹어야 눈이 떠져 라는 분이라면 이 치킨 스파이스 칠리라든지 이 남아엔 모짜렐라 롤을 추천한다. 그리고 고소한 계란 맛을 진정 느끼고 싶다면 이 으깬 계란 가득한 타마고 사라다도 추천. 다음으로는 빵 코너인데 세븐일레븐의 빵 또한 정말 추천할 것이 어마어마하다. 우선 모닝으로 고른 빵은 조금만 늦어도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콤 마요네즈 빵. 세븐일레븐 빵 코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 횟집에 가면 반찬으로 나온 철판 콤마요를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해치워버리는 사람? 그런 분들이라면 이것만한 빵이 없는데 톡톡 튀는 코날갱이와 입안 가득히 퍼지는 마요네즈의 풍미가 이 정도라면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완전 추천합니다. 모닝으로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면 그 옆에 소시지 핫도그와 야끼소바빵도 세븐일레븐에서 인기 있는 빵 삼총사이니 참고하세요. 아, 모닝으로 드링크가 또 빠질 수 없지. 우리 둘이도 아직 안 먹어본 거지만 최근에 과일 스무디가 신발매되었다.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모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우리 소심하게도 먹어도 되나? 물어보는데 그럼 아참, 이놈을 만드는 방법을 잠깐 알려주면 스무디 머신 아래에 있는 곳에 바코드를 먼저 인식시켜야 한다. 여기에 이렇게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인식되었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 다음 커버를 벗기고 머신문을 열어 저 플라스틱 안에 컵을 쏙 집어넣는다. 그 다음 머신문을 닫고 앞 터치 패널에 OK 버튼과 푸시 버튼을 연달아 누르면 이렇게 컵에 물이 채워지면서 윙 갈리기 시작하니 놀라지 마세요. 다 갈리고 나면 컵이 앞으로 나오면서 컵을 꺼내라는 알림음이 나오니 머신문을 열고 컵을 꺼내면 끝. 참 쉽죠? 여행 중 비타민 부족으로 컨디션이 딸린다면 이렇게 생과일 스무디 하나로 과일을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커피를 못 마신다면 이것만큼 좋은 건강음료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이렇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 후 종이컵을 받아와 라떼의 경우에는 왼쪽 머신, 고급 커피일 경우에는 오른쪽 머신을 이용하면 된다. 먼저 커피 머신 문을 열고 종이컵을 집어넣은 후 앞터치 패널에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일단 커피 머신에 문이 잠기니 놀라지 말고 윙 하는 원두 갈리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추출되기 시작하고 추출이 끝나면 잠겨있던 커피 머신 문이 풀리니 안심하고 조심스럽게 커피를 꺼내 옆에 준비된 뚜껑을 골라 덮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끝. 둘이는 일반 커피가 아닌 고급 콜롬비아 브랜드를 시켰는데 세븐일레븐의 커피는 이미 일본에서 웬만한 카페 커피보다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다. 산미도 있고 감칠맛도 적당한 게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추천. 이제 아침도 다 먹었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야지. 벌써? 그럼 아침과 점심은 바로 오케이? 오케이는 뭐가 오케이야. 여행 정보를 담아야 하는데 먹방을 찍고 있다. 그래서 먹자마자 다시 세븐일레븐으로 향한 코너는 도시락 코너. 그 중에서도 점심시간에 늦게 가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세븐 대표 도시락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돼지갈비 도시락이다. 플레임은 소금 레몬소스 대파 소금갈비로 좀 긴 으림인데 소금 간이 된 삼겹살이 밥 위에 한 10장 정도 덮여있고 자취 돼지그림으로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시큼한 레몬과 달짠 소스로 잘 잡아내고 있다. 게다가 밥도 보리가 섞인 잡곡밥으로 영양 밸런스까지 챙긴 그대는 욕심쟁이 후후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숯불구이 소갈비 도시락인데 이건 정말 일본 회사원들의 대표 원픽 도시락이다. 뭐 소고기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지만 밥 위에 한 10장 정도가 살포시 올라가 있는 이 달짝지근한 소스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숯불향이 포인트. 아, 또 먹고 싶다. 물론 이 도시락 하나 딸랑 하나로만 배를 채울 수 없는 대식가라면 이 코너로 달려오는 것을 추천한다. 주먹밥 오니기리 코너. 세븐일레븐의 오니기리는 세모 모양의 삼겹
튀김부터 동그란 주먹밥까지 모양도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 우선 가장 많이 팔린다는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다음은 이거 정말 고르기 힘든데 이 반숙 타먹어 주먹밥도 추천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옛날맛 소시지 주먹밥으로 선택. 사실 세븐일레븐의 삼각김밥은 알맹이도 알맹이지만 밥을 감싸고 있는 김이 정말 맛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기다 속은 또 얼마나 충실한지 매콤한 컵라면이랑 함께 먹어도 완전 찰떡궁합. 다음이 동그란 소시지 주먹밥은 옛날맛 소시지라기보다는 햇맛에 더 가까운데 노릇하게 구워진 소시지에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 후춧가루까지 솔솔 뿌려놓은 게 이것은 둘이거. 와우, 짭조름이 구워진 햄과 고소한 마요네즈 맛이 정말 환상궁합. 한 입만. 벼룩의 간을 빼앗아 먹는 저런 시블루스키. 아참, 여행을 왔더라도 샐러드가 필수인 분들이 있을 텐데 세븐일레븐의 샐러드가 또 빠질 수 없지. 특히 점심때는 말이다. 참치 달걀 샐러드. 둘이가 점심용으로 추천하는 것은 이것인데 샐러드 살 때 뚜껑 쪽에 이 폰트가 인쇄되어 있다면 드레싱이 없다는 의미이니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 오케이? 둘이는 양배추 샐러드를 좋아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양배추가 듬뿍 깔려있고 그 위에 토핑으로는 당근과 짝색 양배추 그리고 삶은 계란과 옥수수콘, 참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새콤알싸한 드레싱까지 뿌려 먹으면 금세 밑바닥이 보여줄 정도로 순삭이다. 이거 다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할 정도로 볼륨도 장난 아닌데 사실 칼로리도 적어 살찔 염려 1도 없다. 그리고 점심밥과 함께 먹을 음료도 하나 추천하자면 고기 먹을 때 기름기를 쫙 내려줄 이 녹차 음료와 점심때도 커피를 꼭 마셔야 하는 분들에겐 이 무설탕 카페라떼를 추천한다. 녹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진한면의 녹차 분명 좋아하겠지? 타리즈라는 일본 카페에서 출시한 이 카페 브랜드의 무설탕 커피도 꼭 마셔보라고 추천드린다. 점심밥의 끝자락에 디저트가 빠지면 섭하지. 일본의 편의점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남아초코 디저트라든지 딸기맛 디저트와 같은 기간 한정 디저트가 나온다. 그 안에서도 매년 꿋꿋이 장사하는 디저트가 있는데 와플 딸기 크림 디저트. 원래는 하얀 생크림이 들어있는데 봄철이라 기간 한정으로 딸기 와플이 나왔다. 로손에 모찌롤이 있다면 세븐에는 이 와플이 있는데 푹신푹신한 식감의 와플에 딸기 생크림으로 가득 채운 와플이 4개나 들어있다. 진한 커스터드 휘핑크림 맛을 좋아한다면 추천.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로 들린 곳은 아이스크림 코너. 요 홋카이도 아이스크림과 여름이 아니어도 사계절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과일 빙수. 너도 들어와.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매된다는 이 프리미엄 골드 와플콘은 그 모양도 마치 솜사탕 모양을 하고 있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맛있지만 한 입 베어 먹으면 그 농후한 바닐라의 풍미가 정말 입안 가득히 퍼져나간다. 점심을 좀 빨리 먹었더니 배부르긴 하다. 그치? 저녁은 좀 이따 갈까? 저녁은 좀 이따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이는 저녁에 흡입할 만한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밤 늦게까지 기다려야 했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달려간 곳은 샐러드바. 그래서 저녁은 샐러드로 때울 거냐고? 에헤이, 그럴 리가. 저녁은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 겸 술상으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 예정이라고 한다. 먼저 이 원형 플라스틱 통들이 안주로 먹기 좋은 샐러드가 있는 코너인데 먼저 이 고급진 바질 향이 나는 문어 브로콜리 바질 사라다와 절대 실패할 일 없는 콜슬로 사라다. 그 다음 생선 코너로 들어오면 고등어, 연어 등 각종 생선 반찬이 있는데 그중 이 이면수는 반찬으로도 안주로도 완전 딱. 아참, 그리고 생선 코너에 보면 어디 있더라? 또 이 타코 와사비는 꼭 데려가야 한다. 왜냐고? 설명은 잠시 기다리세요. 이쪽은 가공 육류 코너인데 몸에는 그닥 쉐시지만 이 우라지게 맛있는 소시지는 오늘 같은 날 절대 빼먹을 수 없지. 그나저나 저녁밥이라고 해놓고선 죄다 안주다. 그렇다면 이 사각 도시락 코너로 와보면 야끼 누들과 같은 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정말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다. 돼지고기 볶음 우동.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반찬으로도 안주로도 정말 맛있는 냉동식품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우리들이가 즐겨 먹는 안주 딱 3개만 골라가자면 새콤달콤한 이 새우칠리와 닭의 연한 가슴살로 만든 사사미 치즈가츠, 마지막으로 쫄깃쫄깃한 이 소곱창 구이를 추천한다. 또 여러분들 여행 와서 술 한잔하고 나면 매콤한 라면 하나 당길 텐데 한국의 신라면만큼이나 매콤한 라면 하나와 구수한 일본식 라면 하나를 추천한다. 먼저 신라면 디자인과 비슷하게 생긴 모코탄멘 나카모토, 그리고 일본의 돈코츠 라면 맛이 나는 이푸도 돈코츠 라멘, 거기에 돈코츠 라면의 풍미를 더해줄 요 반숙 계란까지 추가하면 야식 메뉴까지 끝. 아참, 이제 일본의 어느 편의점에서도 김치를 팔고 있으니 라면에 빠질 수 없는 김치 하나 추가. 술 한잔만 잔뜩 골라놓고 술이 빠지면 안 되지. 우사님이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알코올 도수는 낮지만 달달한 맛이 나는 이 호로요이 체리맛과 달달한 맛은 1도 없지만 그 끝맛이 깔끔한 선토리 하이볼까지 가져가면 저녁밥 겸 술상까지 완료. 넷피셜. 계산을 하러 왔더니 정말 중요한 걸 빼먹고 갈 뻔했다. 닭고기를 튀긴 아게도리와
그 유명한 나나치키, 그리고 이 닭튀김 꼬치까지 가져가면 정말로 끝. 오늘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럼 빨리 가서 하나하나 뜯어 먹어볼까요? 저녁에 먹을 것은 대부분이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야 할 것들이니 참고하시고, 제일 먼저 돼지고기 볶음 우동. 쫄깃한 우동면발에 짭조름하게 구워진 돼지고기가 아삭하게 볶아진 야채까지 곁들여 있어 젓가락이 멈춰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먹다가 살짝 느끼한 맛이 들면 이렇게 아까 사온 맥주로 느끼한 기름기 싹 내려주면 된다. 그 뒷맛이 알싸하게 깔끔한 썬토리 하이볼은 둘이 거. 술 마저 달달한 걸 추구하는 우리는 봄철에 딱 어울리는 체리 로제 맛 도로요이. 다같이 건배. 지금부터 빠르게 안주 설명 들어간다. 새우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새우 칠리. 세븐일레븐만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낸 칠리 소스에 매콤한 맛까지 있어 질리지도 않는데 양이 좀 적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 다음은 소곱창 소금구이. 정말 이 귀한 소곱창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곱창 안에 곱도 적당하게 껴있는 게 와, 이건 정말 딱 소주 한 잔 생각나는 각이다. 씹히는 맛까지 정말 예술인 게 술이 아주 쑥쑥 들어간다. 닭 안심살 치즈 카츠. 아 뜨거. 부드러운 안쪽 닭 가슴살만 발라내서 치즈를 넣어 한번 튀겨내고 다시 한번 그 위에 양념을 발라냈다고 하는데 크기가 장난 아니게 크다. 비주얼만으로는 양념치킨과 좀 닮아 보이는데 실제로 한 입 먹어보면 정말 닭살도 부드럽고 치즈 풍미까지 더해지는 게 역시 술을 부르는 맛이다. 다음으로 맥주 안주라면 빠질 수 없는 탱글탱글한 소시지. 편의점마다 소시지는 다 있지만 개인적으로 세븐일레븐을 추천한다. 소시지의 탄력도 제일 마음에 들고 4가지 종류의 매운맛으로 감칠맛을 내어 먹어도 질리지가 않은 아주 그런 무서운 놈이다. 우와, 탱글탱글해. 다음으로는 생선구이인데 이면수를 반건조시켜 구워낸 이면수 소금구이이다. 내용물은 반마리, 생선 반쪽이 들어있는데 술안주로도 딱이지만 반찬으로도 딱이어서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다. 어때요? 참 실화주? 단 시기와 철에 따라 크기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얼마 전 한국에 갔다가 술집 메뉴에 이 타코 와사비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짭조름한 생문어에 매콤한 와사비를 섞은 건데 와사비 맛만 빼면 한국의 오징어 젓갈의 식감과 비슷해서 일본에 와서 아마 가장 먼저 친해진 안주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단 와사비 향이 강한 편이니 와사비를 못 먹는 사람이라면 패스. 지금까지 너무 기름기 많고 달짠 음식만 소개한 것 같은데 안주로도 식전 샐러드로도 좋으면서 고급진 풍미까지 지닌 문어 브로콜리 바질 샐러드를 추천한다. 그린그린한 게 프레시한 느낌도 있지만 그 정도 브로콜리와 완두콩 그리고 문어까지 넣어 보는 것만으로도 고급지지만 이게 또 바질향으로 드레싱을 해서 그 맛 또한 또 얼마나 고급진지 모른다. 단 문어가 몇 개 안 들어있어 자칫 문어를 좋아하는 놈들끼리 한잔 하다가는 알죠? 혹시 KFC의 콜슬로우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꼭 추천한다. 맛은 있는데 집에서 해먹으면 그 맛이 안 나 매번 실패하는 샐러드인데 이렇게 아삭아삭한 양배추의 식감을 살려 햄과 옥수수 그리고 마요네즈와 디존 계절의 매운맛에 포인트를 주고 레몬즙과 사과 식초로 깔끔하게 만들어냈다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지. 게다가 가성비까지 좋다. 이게 오늘의 안주로 대미를 장식할 튀김 3종이다. 제일 먼저 이 닭튀김 꼬치는 튀긴 닭이 4개 정도 꽂혀 있는데 프라이드 치킨처럼 식감은 바삭하고 이거 한 꽂히면 맥주캔 하나는 순삭이다. 또한 여행하다 출출할 때 간편하게 허기를 달래기에도 좋은 간식이다. 다음으로는 아게도리 닭튀김인데 얇은 튀김옷을 입혀 높은 온도의 기름에 잘 튀겨내서 그런지 한 입 베어 먹으면 육즙이 아주 그냥 가득한 맛이 느껴진다. 이게 또 크기가 꽤 큼직해서 안주로 먹기에는 오히려 부담스럽기까지 한다. 이제 마지막 안주로 소개할 세븐일레븐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나나치키이다. 이것 또한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만큼 꽤 큼직한 치킨 한 조각인데 입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만큼 세븐에서도 육식감과 육즙을 잡으려고 꽤 노력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 후추향이 좀 강하지만 짭조름한 게 간도짝이고 겉바속촉. 튀김옷은 바삭하고 그 안에 육질은 촉촉한 게 먹고 나면 은근 계속 생각나는 맛. 사실 오늘 야식에 라면까지 갔어야 했는데 뚜껑만 훌러덩 까놓은 채로 언빌리버블 우리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한다. 웬열. 무진장 아실 거예요? 오늘 못 먹은 라면은 꼭 라면 특집으로 만들어 볼 테니 기대하세요. 네, 오늘은 세븐일레븐에서 하루 3끼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평소에 집에서 먹던 것보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세븐일레븐의 반응이 좋다면 패밀리마트, 로선 다음에도 이런 먹방을 계속 둘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응? 아, 사람들이 더 싫어하려나?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도 보다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안녕. 안녕.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프리입니다. 먼저 저번 세븐일레븐 편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로손 편의점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로손은 로손 이콜 디저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저트로 정말 몰빵을 해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먹고 디저트, 점심 먹고 디저트, 저녁 먹고 디저트, 그리고 야식 먹고 디저트까지 여튼 오늘은 실패 없이 끝까지 가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오늘 로손의 모닝으로 처음 고를 메뉴는 고급 백화점에만 납품된다는 그 유명하다는 마이센의 카츠산도로 시작한다. 카츠산도란 두꺼운 로스카츠가 들어간 샌드인데 카츠산도로 그 유명하다는 마이센이 로손과 손잡고 카츠산도 제품을 출시한다는 건 굉장한 화제거리였다. 물론 예상대로 데이트를 찾지만 말이다. 뚜껑을 열자마자 달콤하고濃厚한 마이센의 특제 소스 향이 올라오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두꺼운 로스카츠까지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당기는 비주얼이다. 한 입 베어 먹으면 바삭하게 튀겨진 로스카츠의 질 높은 고기 맛과 양배추의 아삭함이 특제 소스의 맛과 어우러져 완전 고급진 맛이다. 로손에서만 판매된다고 하니 여행 중 한 끼 식사로 꼭 추천한다. 다음은 빵 샌드 계열에서 카츠산도와 쌍벽을 이룬다는 이 새우카츠 버거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완전 인기템이다. 무엇보다 거품없이 포장이 되어 있어 여행 중 이동 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고기 패티 대신에 새우 튀김을 넣어 고기 튀김보다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데 사용한 빵은 또 얼마나 푹신푹신한지 새우 패티의 두께도 완전 두툼하다. 패티 두께만큼이나 듬뿍 발라 나온 이 크리미한 소스와 함께 한 입 베어 먹어보면 패티 듬뿍 머금고 있는 새우의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바삭한 튀김의 식감까지 완전 잘 어울린다. 사실 둘이는 새우버거를 그닥 많이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건 완전 추천. 다음 드디어 로손의 디저트 코너 들어간다. 대체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자체만으로도 확 소리나게 아름답다. 그렇다면 가볍게 제일 유명한 놈부터 겨볼까요? 먼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 모찌롤 케이크부터 들어간다.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진 초인기 상품이기도 하지만 이름만큼 장수하는 디저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홋카이도산 생크림을 이 쫀득쫀득한 모찌 식감의 빵이 감싸고 있는데 정말 생크림이 볼 안에 한가득 채워져 있다. 한두 입 정도 크게 나눠 먹을 수 있는 크기인데 쫀득쫀득한 식감의 빵과 푹신푹신한 생크림의 조합이 정말 몇 번을 추천해도 아깝지 않은 디저트이다. 게다가 이 맛난 롤이 6개나 들어있어 둘이 먹어도 만족스러운 가성비 짠! 다음 디저트로는 바로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 까놀레이다. 크기에 비해 그 비싸다는 프랑스 전통과자 까놀레를 로손에서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출시해버렸다. 계란과 바닐라, 럼주 그리고 까놀레 전통 믹스를 넣어 장시간 천천히 구워냈다고 하는데 안쪽은 촉촉하고 완전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고급진 향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데 겉이 바삭하지 않은 게 조금은 아쉬웠다. 하지만 까놀레와 완전 찰떡구막인 카페가 있는데 바로 이 로손의 카페라떼다. 계산을 하고 컵을 받아가는 형식인데 머신의 뚜껑을 열고 컵을 집어넣은 후 뚜껑을 닫고 호또꼬이 버튼을 클릭, 연달아 카페라떼 버튼을 클릭하면 카페라떼를 추출할 수가 있다. 여튼 로손의 카페라떼는 의외로 정말 유명한데 빈틈없이 부풀어 오른 밀크 거품과濃하게 내려진 이 진한 커피의 향이 이 까놀레의 향과 완전 잘 어울린다. 개인적으로는 편의점 카페는 세븐일레븐이 맛있지만 카페라떼만큼은 로손이 최고가 아닌가 싶다. 아침은 여기까지였고 지금부터 점심 메뉴 들어간다. 딱 맞춰 점심시간에 왔는데도 보다시피 앞이 웡한 게 살짝 걱정했지만 다행히 도시락 코너는 아직 살아있었다. 오늘 우리가 점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뱃도는 여기 보이는 치킨 남바가 ham버거 스테이크 중 하나인데 솔직히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다. 고민 끝에 고른 오늘의 원픽은 바로 이 치킨 남반. 점심시간이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금방 채워지는 인기 도시락 중 하나이다. 치킨 남반은 튀긴 닭고기를 간장, 식초, 미림 등으로 간을 해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 먹는 음식인데 밥의 양도 적지 않은 양으로 채워져 있는 게 튀겨놓은 닭고기 한 장은 또 얼마나 두꺼운지 자칫 퍽퍽할 수도 있는 맛을 투명하게 전분기 있는 달짠 소스의 양념이 닭고기의 육즙을 아주 잘 잡아내고 있다. 물론 누가 뭐래도 치킨 남반에는 이 타르타르 소스가 포인트인데 크리미하면서도 새콤달콤한 타르타르 소스가 맛의 풍미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 어때요? 군침돌주? 다음 둘이는 점심으로 오니기리를 먹을 건데 와우, 둘 다 너무나 사랑하는 바닷고기 오니기리다. 둘이 같이 바닷고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둘 다 추천하고 싶지만 그중 오늘은 큼직하게 구워진 연어가 들어간 구운 연어 하라미. 로손의 구운 연어 오니기리 시리즈는 매번 새롭게 리뉴얼돼 포장지와 이름만 살짝 변경되어 나오는데 로손의 구운 연어 즉 야끼자케는 웬만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다. 꺼내보면 생각보다 큼직한 크기에 놀랄 수도 있겠지만 눈사람에 옷 입혀놓은 듯 귀엽지 않나? 하지만 그 알맹이는 전혀 귀엽지가 않다. 비프 스테이크 크기만한 두꺼운 연어를 안창살같이
잘 구워냈는데 한 입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 훈제의 향과 밸런스 좋은 짭조름함이 정말 멈출 수가 없다. 하지만 밥이라 자칫 목이 막힌다면 이때 함께 먹으면 딱 좋은 스프가 있다.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스프 코너인데 야채, 고기, 해물 스프 등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고, 물론 둘이가 자주 먹는 스프는 이 국물맛 시원한 제첩된장 조개국이다. 반대로 바닷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냉장 코너에 있는 특별한 스프를 추천하는데,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찡 해서 먹을 수 있는 국물 요리이다. 소고기국에서부터 오뎅까지 다양한데 오늘은 그중 제일 많이 판매된다는 오뎅으로 켜볼까요? 오뎅을 컵 안에 집어넣더니 정말 일본스럽게 기발한 발상인데, 그렇다고 또 내용물이 대충대충인 것도 아니다. 오뎅과 곤약 그리고 큼직한 무에 삶은 달걀까지 들어있는데 이놈의 무는 야들야들하게 얼마나 잘 삶아졌는지 모른다. 계란은 또 먹기 좋으라고 야물딱지게 이쑤시개로 꽂아 놓았는데 반으로 쪼개보면 완전 잘 익은 완숙 달걀이다. 물론 이건 우리가 고른 것이고, 둘이가 고른 건 이 제첩 된장국. 먹는 방법은 컵라면과 비슷한데 놀라지 마세요.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조개가 들어있다. 먼저 조개를 컵 안에 집어넣은 다음 동분된 미소를 쭉 짜서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선 안쪽까지 채워 넣은 후 젓가락으로 휘리릭 저어가며 맛있게 마셔주기만 하면 된다. 정말 된장국의 구수한 맛도 일품이지만 시원한 조개의 향까지 감칠맛이 느껴지는 게 진짜 조개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오니기리에도 잘 어울리지만 해장국으로도 완전 딱. 그럼 슬슬 점심 디저트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로손 롱런 디저트 중 하나인 도라모찌, 그리고 한때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우며 편의점계의 디저트 붐을 일으킨 장본인 프리미엄 롤케이크, 마지막으로 나름 최근에 발매된 이 모찌푸요까지이다. 먼저 이 도라모찌는 모찌 롤케이크와 함께 로손에서 롱런을 하고 있는 디저트인데 최근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되어 나왔다. 도라모찌의 맛의 포인트는 역시 쫀득한 도라야끼의 식감과 달콤한 단팥과 휘핑크림의 조합인데, 이번에 이렇게 모양까지 너무 예쁘게 리뉴얼되어 버렸다. 물론 알맹이 또한 충실하게 꽉 채워져 있는데 손으로 느껴지는 이 모찌모찌한 식감과 갓 짜낸 것 같은 부케도산 크림의 농후함이 몇 번을 추천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디저트이다. 게다가 이 프리미엄 롤케이크는 역시 편의점계의 디저트 붐을 일으켰다는 만큼 고급진 100%의 크림 맛을 마음껏 맛볼 수가 있다. 그런데 먹기 전에 꼭 스푼 챙기는 것을 당부드린다. 스푼으로 제일 먼저 정가운데 크림을 한 스푼 먹어보는데 정말 크림이 입에서 샤르르 녹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손으로 먹어버리면 완전 잣되니 귀찮더라도 꼭 스푼으로. 오케이? 점심 마지막 디저트로는 이 모찌뿌요인데 혹시 먹어본 사람이라면 느꼈겠지만 쫀득한 디저트로는 최강자가 아닌가 싶다. 우선 카메라 초점이 안 맞아 최상의 맛을 영상으로 못 담아 죄송하고요. 점성기 있는 너무한 생크림을 모찌롤보다 2배는 더 쫀득한 케이크가 감싸고 있어 가볍게 하나씩 먹기 딱 좋은 디저트이다. 자, 드디어 저녁 식사 겸 술상 안주 들어간다. 먼저 안주로도 식사로도 딱인 도시락부터 추천하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나폴리탄 파스타이다. 물론 양이 적은 분은 큰 사이즈도 있다는 거. 달콤하고 시큼한 케첩의 맛이 포인트인 나폴리탄은 혹시 초딩 입맛인 분들이라면 완전 취향 저격인 맛일 텐데, 일반 파스타보다는 면발이 굵은 편이라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하게 충분하다. 또한 알싸하게 짭조름한 맛이 은근 술을 부르게 하는 맛인데 이 타이밍에 또 알코올이 빠질 수 없지. 먼저 둘이는 요즘 맥주계에서 핫하게 떠오른다는 맥주 거품의 끝판왕 아사히 슈퍼드라이, 그리고 우리는 달달한 사와 귤맛 호로요이. 그럼 이왕 술까지 고른 김에 야식 겸 술상 안주 빠르게 들어가 볼까요? 먼저 냉장 코너에 보이는 간장간이 살짝 배인 간장조린 삶은달걀, 그리고 술안주로도 찰떡궁합인 디저트가 몇 개 있는데 먼저 다크한 초코 알갱이가 들어있는 나마초코와 초코칩 모찌리 크레이프, 다음은 로손에서 최근 신발매 되자마자 무척 사랑받고 있는 딸기와 구운 치즈 크레페,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 또한 딱 2달 전에 신발매된 진한 생치즈 케이크이다. 그리고 오늘의 피날레를 날려줄 야식 라면 코너인데 정말 뭘 골라야 할지 종류가 너무 많아 고민되시죠? 멀리서 봐도 컵라면만으로 한 벽면을 다 채우고 있는데 그중 심사숙고해서 정말 딱 2개만 엄선해보자면 요 앞에 나란히 붙어있는 두 놈이다. 먼저 삿포로에 본점을 두고 있다는 지명도 높은 라면집에서 출시된 이찌겐 컵라면, 그리고 로선 한정으로만 출시되었던 매콤한 탄면을 야채 토핑까지 듬뿍 추가해 새롭게 리뉴얼시켜 내놓은 매운맛 신개끼 탄면. 아참, 로손에서 또 이게 빠지면 섭하지. 로손에 왔으면 다른 건 몰라도 꼭 먹어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로손의 대표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로손의 대표 간식 카라하게꾼이다. 맛은 레귤러 레드 치즈 맛이 있고 새롭게 레몬맛과 와사비 마요네즈 맛도 출시되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일 잘 팔린다는 기본맛 레귤러 카라하게꾼. 그리고 이걸 사는 방법은 요 앞에 손잡이를 잡아당긴 다음 직접 물건을 꺼내 계산을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삶은 달걀 니타먹어부터 들어갔는데 정갱이로 푹 우려낸 간장소스로 잘 삶아내요. 계란에 그 맛이 깊게 배어있는데 한 입 먹어보면 간도 간간히 배어있는 게 완전 술을 부르는 맛. 그렇다면 또 술이 등장할 타이밍인데 요놈이 또 뚜껑을 열자마자 미친듯이 하얀 거품을 쏟아낸다는데 그 비주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래요? 와우, 뚜껑이 아니 넓게 뚫린 캔 입구에서 정말 뚜껑을 열자마자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한 2-30초만 기다리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맥주 거품
거품이 캔 입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데 거품이 넘치기 전에 우리도 귤맛 호로요리를 준비해놓고 다같이 간대. 우와, 이 몽글몽글한 맥주 거품 어떡하지? 정말 완전 부드럽다. 아참, 아까 먹다 남은 삶은 달걀은 이렇게 와사비 올려서 안주로 먹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맥주랑 너무 잘 어울린다. 완전 끝. 지금부터 분위기 바꿔서 안주로 찰떡궁합인 디저트 들어가는데 먼저 이 쫀득쫀득한 떡의 식감이 느껴지는 모찌리 크레프, 커스터드와 부케도 생크림을 배합해 그 안에 초콜릿까지 아낌없이 꽉 채워놓았는데 무엇보다 쫄깃한 식감의 얇은 크레이프 반죽이 포인트인 것 같다. 역시 커스터드와 생크림의 크리미함과 달달하면서도 쌉쌀한 이 초콜릿칩 씹히는 맛이 예전부터 일본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나 하이볼 그리고 맥주 안주로도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디저트 안주라고 한다. 다음 디저트 안주로는 이 딸기와 구운 치즈 그레페인데 두말 필요 없이 비주얼부터가 간식이든 안주로도 완전 합격이다. 크리미한 생크림과 시큼 담백한 치즈, 또 그것을 쫀득쫀득하게 잘 구워진 크레페가 여러 층으로 두껍게 감싸고 있다. 이게 또 첫 식감은 쫄깃하다가도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한데 맨 위에 토핑된 생딸기가 입안으로 들어오면 그 맛이 갑자기 후레쉬한 과일향으로 변하는데 와, 이거 완전 추천. 그럼 마지막 디저트 안주로는 진한 생치즈 케이크인데 이놈은 지금껏 먹어본 치즈케이크 중에 가장 말캉말캉 물컹물컹 여튼 겉은 이렇게 고소하게 잘 구워졌는데 그 속은 절대 손으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완전 말캉말캉한 치즈케이크이다. 맛 또한 깊고濃厚한 치즈의 풍미가 와인과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커피와 홍차와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아쉽지만 안주로는 이게 마지막이다. 일본의 대표 가식 카라아게끈 큼직한 한입 크기로 6개나 들어있는데 긴시가 사랑받고 있는 간식만큼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면서도 육즙을 머금고 있는 그 속살은 완전 부드럽다. 또 여기서 시원한 맥주가 빠질 수 없지. 짭조름하게 간도 잘 배어있어 안주로도 딱이지만 이게 또 기름으로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을 간장을 베이스로 한 소금과 마늘의 향이 잘 잡아주고 있다. 물론 여행하다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진심 추천. 자, 드디어 대망의 야식 타임이다. 우리가 고른 건 삿포로에서 그 유명하다는 이치겐이라는 라면집에서 나온 이치겐 컵라면인데 먹는 방법은 뚜껑을 열어 일반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선까지 부으면 되는데 일본의 컵라면은 스프가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으니 놀라지 말고 뚜껑을 덮은 후 뚜껑 위에 붙어있던 소스를 물의 열기로 데워주면서 5분을 기다리면 된다. 단 물을 붓기 전에 뚜껑에 붙어있던 소스를 이렇게 미리 떼어내면 안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고른 컵라면도 준비하는데 야채가 듬뿍 들어간 매콤한 맛이기도 하지만 로전 한정으로만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번엔 실수 없이 뚜껑에 붙어있는 소스를 떼지 말고 뚜껑을 열어. 우와, 이 건더기 충실한 야채 보이나? 여튼 이것 또한 뜨거운 물을 선까지 붓고 뚜껑을 닫은 다음 5분을 기다리면 된다. 다 되면 뚜껑을 열고 동봉된 소스를 잘 쪄넣은 다음 안주로 먹다 남은 삶은 달걀도 집어넣고 잘 섞어서 잡수기만 하면 된다. 된장으로 오랜 시간 푹 우려냈다는 돼지 육수에 향기 좋은 신선한 새우맛까지 응축시켜 놓았다는 이 이치겐 컵라면은 의외로 일본 라면집의 돈코츠 라면보다 그 국물 맛이 더 진하고 깊은 맛이었다. 얼마 전 그 비싼 이치란 라면을 소개했었는데 이거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는걸? 게다가 우리가 고른 이 신게끼 탄탄면 또한 매콤한 국물의 맛이 장난이 아니다. 이것 또한 돈코츠 베이스에 된장을 넣은 농후한 맛인데 푸짐하게 들어있는 야채의 향까지 어우러져 그 맛이 전혀 무겁지가 않다. 물론 탄면이다 보니 쫄깃한 면발은 당연하고 매콤한 국물의 맛이 한국인의 야식 입맛에도 딱이지만 해장으로도 완전 추천. 네, 오늘 로선 편의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세븐일레븐 영상에서는 양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라면을 못 먹었는데요. 오늘은 양 조절을 잘해서 라면을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편은 어디가 남았지? 세미리마트? 네, 여러분의 많은 소원이 있다면 다음에는 패밀리마트를 갈 수 있습니다. 잘 부탁해요. 다음 주에도 보다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가요. 여기는 츠키지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투리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는 한국의 노량진 시장?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오빠가 오늘 하루 먹어야 돼 금액. 진짜? 진짜? 나 혼자? 그럼
뭔가 분명 꿍꿍이가 있을 게야 눈알까지 굴려보는데 이내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깨달은 우리 오늘 하루 실컷 먹으며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며 무지 흥분한 상태로 오프닝 멘트 들어간다. 한국에 노량진 수산물 시장이 있다면 일본에는 일본 최대의 수산시장인 츠키지 시장이 있다. 이곳은 관광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대략 아침 5시 정도에 열어서 오후 2시이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으니 되도록이면 오픈 시간에 맞춰오는 것을 추천한다. 아참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엔 문을 닫으니 룰루랄라 일요일에 맞춰왔다고는 완전 잣된다. 하나 더! 오픈 시간에 못 맞추고 해가 중천에 뜬 후 도착했다면 점포마다 기본 웨이팅 시간이 한두 시간이니 친구랑 둘이 왔다면 두 곳으로 나눠서 줄을 서는 잔머리를 굴려야 한다. 오케이? 그럼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마넨 맛있는 거 먹으러 빨리 깨볼까요? 와우, 오픈 시간에 맞춰와야 한다고 말을 해놓고선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오니 줄이 장난이 아니다. 모든 자리는 이미 만석이고 입구에서부터 이 유명한 오마카세 집은 이미 만석으로 앉을 자리도 없지만 그 옆에 보이는 줄은 언빌리버블 맨 앞이 어디인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 둘이가 오늘 처음 소개할 가게는 마구로 스테이크로 꽤 유명한 곳인데 맛에다 가성비까지 놀라와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그런데 이미 자리 잡고 꼬치 하나에 맥주 한 잔 먹고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이곳은 일반 식용유 대신 특이하게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구워지듯 튀겨지며 나오는 이 노릇노릇한 마구로 기름이 올리브 오일과 너무 잘 어울려 자취 비릴 수도 있는 냄새까지 잡아준다고 한다. 다만 재료 소진이 되며 문을 닫는다는데 첫 개시부터 이거 꽝되는 거 아닌가 쫄고 있는 우리 드디어 마넨을 개봉하게 된다. 500엔짜리 먹으면서 마넨을 내니 잔돈이 없다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걱정은 개뿔. 관광지답게 너무 친절하다. Thank you. 9-5.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아저씨도 have a nice day. 드디어 마구로 스테이크가 나왔다. 카운터 옆으로 레몬즙, 후추, 고춧가루, 소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소금은 밑간으로 되어 있으니 비린 맛을 잡을 수 있는 레몬즙, 매콤한 고춧가루 정도 솔솔 뿌려 먹으면 된다. 대체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죠? 한 입만 먹고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맛은 개뿔. 지 혼자 다 처먹고 있다. 사실 우리는 비린 거에 약한 편인데 엄지척까지 하는 거 보니 맛있냐? 뭐라 표현이 힘든데 처음 먹는 느낌의 부러운 맛. 자, 잘 먹었습니다. 이걸로 마구로 스테이크 클리어. 오케이? 자, 넘어갈까요? 여튼 두 번째로 갈 곳은 정말로 유명한 곳이다.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유튜버들도 다녀갔지만 한국에는 백종원 아저씨가 다녀가서 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와우, 여기 끝이 안 보이는 긴 줄 보이나?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저 줄 끝에 우리가 있다. 1시간을 기다렸죠. 여기가 또 한시앱을 갔을 때 이런 긴 기다림에도 꼭 먹고 가야 하는 이곳은 벌써 70년이 넘게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전통 곱창조림 전문점이라고 한다. 이곳 대표 음식인 호르몬도는 밥 위에 올려먹는 덮밥인데 소곱창과 각종 내장이 야들야들 무진장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라지게 오랜 시간 푹 삶아낸다고 한다. 특히나 아이치현에서 생산되는 하초미소라는 빨간 된장을 사용한다는데 1년에서 3년 장기가 숙성시킨 염분이 적으면서도 특유의 향과 신맛이 나는 하초 된장을 대대로 이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ホルモン丼になるほど半熟卵と肉等に生卵お願いします。ビール飲む？あ、待った。
맥주를 못 마셔서 진장 아쉽지만 여행으로 왔다면 맥주는 말 안 해도 꼴깍꼴깍 알죠? 먹는 방법은 개인적 취향이겠지만 호르몬돈에 고춧가루 솔솔 뿌리고 반숙 계란까지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맛있네. 계속 그 맛에 감탄하며 저 앞서고 계신데 또 지 혼자 다 저묵? 사실 이 집에는 호르몬돈만큼이나 유명한 메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쯔유를 베이스로 한 푹 삶아진 고기에 구운 두부를 오랜 시간 푹 삶아낸 니쿠토우다. 소고기 육즙이 스며든 구운 두부의 맛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쯔유가 잘 잡아내고 있었다. 거기에 이렇게 날계란까지 하나 투하시켜 먹으면 짠맛까지 잡아주는데 대체 무슨 짓이지? 아, 실수했다. 이거 풀어서 넣어야 되는데. 풀어서 넣으세요. 이것도 개인 취향이겠지만 토로리한 날계란을 부쳐 먹어야 짠맛도 잡아주면서 단맛까지 나게 하는 게 두부 안까지 깊숙이 배인 육즙 가득한 이 두부 맛을 느낄 수가 있다. 맛있다. 밥솥이면 두부 괜찮네. 사실 안주로도 딱인 것 같은데 여행 와서 한 가지만 맛보지 말고 이 니쿠토우 소고기 두부조림까지 오케이? 무려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먹게 되었는데 사실 맛 평가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지만 우리는 겁나게 맛있게 먹었다네요. 좋겠네요. 우쭈쭈쭈. 저 혼자 먹어도 식감 부족한데 우리가 거의 반은 뺏어 먹어갖고 아직 저녁 배가 고프고 어제 여기 많이 남았어요. 먹을 게 아주 많이 남았다는 거죠. 저런 시블로스키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많이 먹었나? 여하튼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오니기리로 유명한 곳인데 와 여기도 맛집인 만큼 기다리는 줄이 우라지게 길다. 이곳은 아마 오니기리로 치면 이 츠키지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치, 카레, 곰부 등의 오니기리부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각종 해산물 오니기리가 있다. 특히 이 쌀은 코시히카리를 엄선해서 쓰고 있다는데 에헤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하지. 또 그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이곳 상인이나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좋다고 한다. 그 중에 이 바쿠텐이라는 양념이 배인 반숙 계란이 들어있는 이 오니기리가 가장 인기인데 화면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에게는 거의 한 끼 식사가 될 정도로 그 크기 장난 아니다. 이렇게 비닐을 까서 한 입 베어 먹으면 아니 또 한 입 베어 먹으면 양념이 잘 배인 반숙 계란의 끄트머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 입 더 베어 먹으니 드디어 반숙 계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맛은 짜지도 비리지도 않은 게 대체 무엇으로 양념을 한 건지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나저나 다음 먹방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저악 같은 한 입만 좀 나눠주지. 이것마저 지 혼자 다 처먹어 버리더니 다음 장소로 가잔다. 저런 시블로스키 너무 배고파요. 여기가 다음 장소인데 거기 가져서 눈도 찝찝해지고 우리도 안 보인다. 이 새끼 어디 갔지? 저기 손을 마구마구 흔들어대는데 이런 주엔장 지 혼자 기운이 철철 넘치나 보다. 이번 소개할 곳은 계란말이 집인데 맛도 좋지만 가성비 면에서 정말 완전 추천한다. 오호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줄이 빨리 준다. 그런데 하나만 시키는 거? 아무리 그래도 먹방으로 만원을 다 쓰는 거라 했다고 눈치 없게 지 것만 시킨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 와우 이 탱글탱글한 계란말이 보이나? 이곳 츠키지 시장의 명물하면 이 타마고야끼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여러 곳의 타마고야끼 점포 중에서도 여기 마루타케가 제일 유명하다고 한다. 이래봬도 여기가 창업 100년이 넘는 점포라는데 일본의 국민 연예인 테리 이토상의 친가로 더 유명해진 곳이다. 이렇게나 말이다. 보통 이 타마고야끼는 집집마다 그 비법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지 먹을 것만 딸랑 하나 챙긴 우리가 저 탱글탱글한 타마고야끼에 맛품평 들어간다. 레디 액션. 맛있어. 뜨거워. 자, 딴 데로 갈까?
한 입만 주고 가면 안 될까요? 오잉? 저 부채만한 건 뭐지? 오호, 문어나 새우를 눌러 구워낸 타코 센베이를 파는 점포라고 한다. 가격은 새우, 에비 센베이 800엔, 문어인 타코 센베이, 타코 소프트 갈릭은 각각 500엔과 700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구워내는 시간도 많이 걸려 보이고 기기도 딸랑 2대다. 과감하게 포기. 이제 도로변을 지나 골목 안으로 들어왔는데 골목 안에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라시 돈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보인다. 이곳 또한 외국인이 많아 보이는 게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님몰이 중이거나 가격보다 맛으로 승부하는 식당까지 어딜 가도 다 맛있어 보인다. 본격적으로 메인 메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 갔을까요? 그런 우리를 발견한 곳은 아이스크림집. 그런데 얼굴빛이 안 좋다는 페이.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다며 상큼한 아이스크림으로 속을 달래줘야 다음 먹방을 할 수 있다며 온갖 앙탈을 부리고 있다. 오호, 근데 뭔 아이스크림이 저리 알록달록해? 아니 꼬꼬치사에서 아이스크림만큼은 내 돈 내산으로 마음 먹었는데 오 웬열. 모모 유주. 오케이? 저 돈도 내 돈인데 왜 땡 잡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상큼한 아이스크림으로 속을 눌러줄 거라면 바닐라나 딸기 그리고 초코 같은 것보다는 이 흔하지 않은 북해도산 모모나 유주와 같은 아이스크림을 추천한다. 지금부터는 좀 닭살스러울 수 있으니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주세요. 복숭아 맛이 나. 모모에. 먹을래? 오빠들 이거 봐, 유주. 유주 되게 진하다. 초반에 오니기리는 너무 무리였어. 오니기리가 가장. 이라며 두 번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이 만엔의 기적. 눈알까지 굴러가며 어떻게든 다 써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데 오빠 더 먹을 수 있어?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들도 뒷골목에서 치라시 돈과 같은 메인 음식을 하나라도 먹으려면 양 조절에 성공하세요. 다음 가볼까? 생각해보니 수산물 시장에 왔는데 초장에 양 조절에 실패해서 정작 사시미는 한 점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양 조절에 실패했지만 싱싱한 사시미 한 점 정도는 꼭 먹고 가야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가판에서 파는 사시미를 추천한다. 이걸로도 조금 아쉽다면 근처에 해산물 꼬치도 많이 있으니 골라 오케이? 이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이것뿐. 사라 사시미 한 접시와 꼬치 조개구이, 간장을 조금 뿌리고 와사비 조금 묻혀 입속에 집어넣으면 뭔가 하나 딱 아쉬운 그것이 떠오르는데 소주 한잔 딱 땡기면. 이제 소주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오늘 둘이의 멘트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멘트도 안 하고 도낄 거냐고? Nope. 마지막 멘트는 우리가 대신한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오케이? 지금까지 수치학 시장에서 열심히 건반대에서 만회나치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배가 이제 많이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거든요. 지금까지 만원에서 5,000원이 나왔습니다. 잔돈도 얼마 좀 남았는데 1인당 5,000원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꼭 와서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알찬 동물을 꽉꽉 압축해서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며 자, 지금까지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음식점마다 주문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 바뀐 곳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타블렛인데 의외로 종이 주문으로 바뀐 곳도 있고 여전히 직접 점원을 부르는 방식을 고집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리 잡는 것 또한 점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는 곳도 있지만 지 맘대로 가서 앉아도 되는 곳도 있고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 까발려주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여기 사이제리아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한 곳으로 둥칠 거냐고요? Nope. 에헤이 그럴 리가. 이왕 말 나온 김에 이탈리아,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일본에 여행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맛도 좋고 현지인들에게도 가성비 갑인 곳들만 깨알같이 골라 다 까발려주고 왔어. 자 그럼 첫 번째 장소로 껴볼까요? 일부러 점심시간대에 맞춰왔구만. 똥밟았다. 역시 사람이 우라지게 많다. 이곳은 점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데 참고하시고, 역시 이탈리안 레스토랑 전문점답게 레스토랑 분위기도 이탈리안스럽지만 그룹 단위로 앉아있는 손님들 보이나? 사이제리아는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가족이나 친구들이 떼거지로 갈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매장이 넓은 편이다. 혹시 매장만 넓고 맛은 별로인 거 아니냐고? Nope. Don't worry. 깜찍스럽게도 이탈리아 코스 요리를 다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에피타이저로 손색이 없는 샐러드,
샐러드와 스프, 그리고 전체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야채 조림과 식전의 입맛을 돋을 와인과 간단한 에피타이저, 그리고 메인전에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코스 피자와 리조또까지 뭘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 다양하다. 물론 여기서 똥폼 잡고 이탈리아 코스로 쭉 가도 되지만 이곳 사이제리아에서 피자와 파스타는 그냥 단품으로 먹고 가도 만족할 만큼 양도 충분하고 맛은 말해 뭐해, 먹고 싶죠? 여기서부터가 메인 메뉴인데 아쉽게도 생선 요리는 없지만 닭과 돼지, 그리고 주로 햄버거 스테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음료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드링크바라든지 생맥이나 와인도 다른 것보다 훨씬 가성비 좋게 코가 삐 뚫어질 정도로 마실 수 있다. 우리 둘이도 슬슬 샐러드부터 시동을 걸어보는데, 샐러드는 살짝 익힌 치킨살과 잘게 자른 토마토가 토핑되어 있는 치킨너 사라다. 그 다음 식전 요리로 마르게리타 피자도 꼭 먹어보려고 추천하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음식을 남길 것 같아 사이제리아 인기 메뉴 중 하나인 크리미한 치즈가 범벅이 된 미라노우 도리아, 그리고 파스타로는 토마토 소스가 베이스인 스파게티 포모도로와 사이드 메뉴로 따뜻한 콩크림 스프, 그리고 무찌무찌한 식감의 포치오카 빵을 주문. 마지막 메인 요리로는 치킨 스테이크, 그리고 함께 마실 드링크바를 추가하는데 단품으로는 300엔이지만 음식과 함께 주문하면 200엔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꿀팁. 아참, 메인 요리와 함께 먹을 라이스나 빵, 그리고 스프나 샐러드를 주문할 경우 세트로 주문을 하더라도 특별한 할인이 없으니 왜 할인이 안 되냐 따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주문 방법은 코로나 시국 이후 바뀌었는데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주문 종이를 꺼내 메뉴에 표시되어 있는 메뉴 번호와 주문하고 싶은 개수를 적으면 된다. 참고로 파스타는 파, 도리아는 득, 그리고 스프는 수, 샐러드는 사. 뭔 느낌인지 뭔 말인지 알죠? 이제 다 적었으면 배를 눌러 종업원을 불러야 하는데 구석탱이에 있는 배를 꺼내 꾹 누르기만 하면 된다. ご利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一緒に確認お願いいたします。間取りのディアグラフがお一つ。 이렇게 일일이 메뉴 하나하나를 확인하는데 자칫 일본어를 모른다고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틀리는 일이 없으니 중간중간 앵무새처럼 하이하이 주임새만 날려주면 된다. 오케이? 이제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드링크바에 가서 음료수를 뽑아오는데 대체 그놈의 바가 어디냐고? 저기 한쪽 구석탱이에 있는 드링크바란 글자만 찾아가면 된다. 드링크바에서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로는 일반 커피에서부터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 그리고 각종 티 종류를 골라 마실 수 있다. 물론 탄산음료가 빠지면 섭하지. 웬만한 탄산음료는 다 있으니 일단 기뻐하고 옆에 준비된 컵을 꺼내 마음껏 퍼마시면 된다. 얼음도 옆쪽에 한가득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렇게 머신 밑에 컵을 올려놓은 다음 원하는 음료를 꾹 컵을 꺼내고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아참, 드링크바에 있는 물은 드링크바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마실 수 있으니 혹시 돈을 내고 마시는 줄 알고 참았다가는 졌답니다. 오호,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먹는 도구들은 이렇게 테이블 옆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장비들은 입맛에 맞게 골라 꺼내 쓰면 된다. 얘기하는 동안 주문한 메뉴가 모두 나온 것 같은데 드디어 기다리던 한상이 차려졌다. 어때요? 먹고 싶죠? 부럽죠? 그 맛이 궁금하죠? 두 명이 먹어도 버거워 보이는 이 모든 메뉴가 언빌리버블 2,000엔, 1인당 1,000엔의 금액밖에 되질 않는다. 혹시 그 소갈맹이가 부실하냐고? 이 샐러드 볼륨 보이나? 게다가 큼직하게 익힌 닭고기의 식감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또한 이 부드럽게 잘 갈린 콘스프의 맛도 세상없이 크리미하지만 이 포카치푸 빵을 콘스프에 찍어 먹으면 빵마저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 두 번 다시 안 오는 개 타는 날이다. 그런데 포카치푸빵 너무 예쁘지 않나? 다음으로 이 파스타로 넘어가는데 와우, 이 무지막지한 퀄리티 느껴지나? 감칠맛 나게 푹 삶아진 토마토 소스에 풍미를 더해줄 이 파마산 치즈까지 아낌없이 살포되어 있어. 아, 정말 이 가격에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니. 사실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더 맛있기도 하지만 돈도 덜 든다. 으아, 또 이 도리아는 말해 뭐해. 오븐에서 구워진 돌그릇에 적당하게 치즈도 태워져 있고 그 안에 밥알들에게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걸쭉하게 완전 크리미하다. 하지만 우라지게 뜨거우니 혓바닥 대지 않게 조심하세요. 도리아는 밥도 밥이지만 와인 안주로도 완전 추천. 이것이 오늘의 메인 메뉴인데 겉은 바삭하게 구워졌지만 그 속은 또 얼마나 촉촉한지 잘게 썰어 토핑한 파채와 함께 먹으면 와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환상궁합. 그러나 저러나 전투태세로 먹방을 하고 있는 우리 오늘 완전 본전을 다 뽑아 먹을 생각인가 보다. 이제 슬슬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야 하는데 기나긴 먹방은 끝날 기미도 없고 오히려 다 먹지 못하고 음식을 남겼다며 쥐똥만한 빵 한 조각을 들어 올린다. 그런데 이런 시블루스키 그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먹을 수 있을까? 저런 삐리리 도전할 걸 도전해야지. 여하튼 여러분, 일본 여행 가서 스시만 먹다가 치즈 느낌이 가득한 음식이 갑자기 땡긴다면 한 번쯤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뾰로롱.
네,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비 오는 날 먹으면 딱 좋은 곳입니다. 바로 바삭바삭한 돈까츠를 전문으로 하는 카츠야라는 일본식 돈까츠 전문점입니다. 이곳 또한 일본에서 맛과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일본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일단 이곳은 또 무엇이 다른지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여기 카츠야는 국내외 점포수만 해도 500점포, 도쿄 시내만 해도 50여 개의 점포라 이곳 또한 여행하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혹시 입구에서 보셨나? 이곳은 점원 안내 없이 알아서 빈자리를 찾아가 앉으면 된다. 주문하기 전에 메뉴를 살짝 보여줄 건데 이곳 카츠야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새로운 신메뉴가 나온다. 본격적으로 돈까츠가 들어간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 간판 메뉴로는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무엇보다 겁나 빨리 나오는 이 카츠동 계열의 메뉴이다. 이렇게 단품으로 딸랑 하나만 주문할 경우 세트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톤지루는 꼭 함께 먹으라고 추천한다. 일본식 고기 된장국으로 푹 삶아진 야들야들한 돼지고기에 무, 곤약, 당근간 같은 건더기들로 제법 실하게 들어있어 솔직히 해장으로도 완전 딱.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정식 메뉴들이 있는데 로스카츠 정식이나 가라아게 정식, 그리고 타르타르 소스가 올라간 치킨카츠 정식이라든지 부드러운 육질의 히레카츠 정식도 있다. 그 외에도 맨카츠 정식이라든지 튀긴 새우가 들어간 정식 세트들도 있는데 정식 세트 메뉴에는 기본적으로 양배추 샐러드와 그리고 톤지루와 밥이 딸려 나온다. 아참, 혹시 카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정말 추천한다. 바삭한 돈까츠를 카레 소스에 흠뻑 담궈 먹으면 완전 맛있다. 오랜만에 둘이도 정식 메뉴로 맘먹고 푸짐하게 먹을 예정인데 웬열 오늘 우리는 가볍게 먹는다면서 딸랑 이 카츠동 하나와 톤지루마저 작은 사이즈로 추가한다고 하는데 언빌리버블, 어디 아픈가? 여튼 이것은 점원을 부르는 방법이 다른데 점원을 부르는 그 흔한 벨도 하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점원을 불러야 한다. 그런데 난 일본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걱정할 수 있겠지만 자, 쫄지 마시고 우리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스미마생 한마디면 점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고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메뉴를 가리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짧게 테이블을 보여주면 이게 기본적인 테이블 세팅의 모습이다. 시원한 우롱차와 컵이 있고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그리고 돈까츠에 곁들여 먹을 카츠야 전용 돈까스 소스가 있고 알싸한 겨자 소스, 또 양배추 샐러드에 뿌려 먹을 고소한 참깨 마요 드레싱이 있다. 아참, 한국 사람들이 오면 올킬을 시켜버린다는 이 매콤한 고춧가루 시치미와 김치 대신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는 짭짤한 이 일본식 무말랭이인 다이콘즈케까지 무한 리필로 퍼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계산할 때 이렇게 인원수별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무려 1인당 100엔, 2명이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다. 물론 첫 방문이라면 할인 쿠폰은 없겠지만 여행 중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이라면 꼭 챙겨놓으세요.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 심플해 보이는 우리 것과는 다르게 둘이의 것은 엄청 푸짐해 보이는데 뭐지? 밀려오는 이 쫙 같은 기분은 너무 불안해요. 뭐야? 너 왜 이렇게 많아? 먹을 수 있어? 그럼 아주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데 저 기분 나쁜 표정 뭐지? 이게 그 카츠야 대표 간판 메뉴인 카츠동인데 바삭하게 튀겨진 돈까츠를 얇게 자른 양파와 함께 달콤하게 끓여 계란으로 한 번 더 끓인 일종의 튀김덮밥이다. 맛있게 먹으려면 매콤한 시치미를 카츠동 위에도 톤지루 위에도 아낌없이 팍팍 뿌려놓은 다음 입이 허용되는 크기만큼 한 젓갈 푹 퍼서 잡수면 된다. 그러다 자칫 느끼할 수 있을 때 아까 말한 무말랭이 같은 요 다이콘즈케를 먹을 만큼 집어서 그릇 위에 올려놓고 김치처럼 하나씩 올려놓고 먹으면 그 느끼한 맛까지 쏴. 게다가 이 뜨끈뜨끈한 톤지루까지 틈틈이 마셔주면 전날 껄라가 될 정도로 과음을에 숙취가 있는 분들에게도 해장국으로도 완전 딱. 다음으로는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새우튀김과 히레카츠 뜨덩어리 군침돌주, 이것은 드릴까. 먼저 카츠야의 돈까츠 소스를 튀김옷이 살짝 보일 만큼만 남기고 아낌없이 뿌려준다. 먹을 때는 입천장이 홀라당 까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우와, 이 바삭한 소리 어떡하지? 완전 촌맛탱. 아, 그리고 이 새우튀김은 카츠야에 있는 유일한 바닥고기인데 요놈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새우 그 특유의 향이 더욱더 깊게 올라온다. 그 다음에 이 레몬도 한번 뿌려서 먹어보면 뒷맛으로 올라오는 이 깔끔한 레몬향 때문에 정말 멈출 수가 없다. 게다가 또 샐러드가 빠질 수 없지. 이 고마 드레싱을 듬뿍 뿌려 한 입 먹으면 그 맛 또한 진짜 아삭아삭하지만 사실 밥이 좀 맛있다. 여러분들 찐밥이라고 알죠? 밥은 찐밥 딱 그 정도이니 참고하세요. 그나저나 평소답지 못하게 소식을 하고 있는 우리 최근 무리한 먹방 촬영으로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는 개뿔. 새우 하나 먹어도 돼? 이런 시블루스키, 지금까지의 모든 표정은 페이크. 저 새끼 표정이 달라진다. 뭐 새우 하나만 뺏어가면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그럴 리 없지. 히레카츠도 하나 먹어도 돼?
이런 수박. 그래 니 딱 처먹어라.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개였는데 어제는 이탈리아식, 오늘은 여기 일식 돈까스. 그러면 내일은 어딘지 아시죠?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뾰로롱. 네,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주문 매뉴얼이란 핑계로 이렇게 맛집만 돌아다니고 있어 제가 요즘 촬영이 너무 행복한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가볼 곳은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중국 요리 전문점 히다가야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짱깨집이냐고요? 물론 짜장면을 팔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메뉴가 꽤 있는 편이어서 한국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 볼까요? 이곳 히다가야도 큰 대형 체인점이어서 여행하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빈자리가 보인다고 해도 점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보다시피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부터 동네 주민들까지 마치 한국의 맛 좋은 백반집처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음식점 중 하나이다. 아참, 그리고 혼자 왔을 경우에는 저기 1인용 테이블석을 이용하는 게 나름 매너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분위기도 괜찮다. 히다가야 메뉴를 후다닥 살짝 보여주면 메뉴판 앞판에서 보이듯 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교자가 이 집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싶다. 가격도 3개, 6개, 12개, 거기에 밥가구 그리고 카라하게나 김치 중 하나를 골라 추가해도 언빌리버블 700엔도 안 되는 가격이다. 물론 이곳의 메인 메뉴는 멸류인데 간장, 된장, 소금이 들어간 기본 라면부터 야채나 전분기가 있는 색다른 면 요리가 있고 그 위에 토핑을 추가로 주문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정식 메뉴라든지 밥으로 만든 요리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료와 주류, 그리고 1, 20엔이라도 아껴 먹을 수 있는 오토쿠나 세트 메뉴도 있다. 물론 맨 뒷장에 안주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오늘 드리는 야채가 듬뿍 들어간 요 야사이 타뿌리 탄면과 6개 교자 세트를 주문. 오늘도 우리는 단품을 시킨다는데 불안하다. 여튼 매콤하고 파가 듬뿍 들어간 돈코츠 라면에 볶음밥 하나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또 작은 사이즈? 이 새끼 또 오늘 무슨 꿍꿍인 게야. 자, 그럼 주문 방법은 다행히도 타블렛인데 아쉽게도 한글은 없다. 그렇더라도 쫄지 마시고 인원수 버튼부터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미성년자, 운전자, 술 제공 금지 블라블라 써있는데 나쁜 말 아니니 동의 버튼을 누른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을 하는데 세트 메뉴 버튼을 누르고 탄men 교자 버튼을 클릭. 면의 양은 선택할 수 있는데 둘이는 숫자리로 변경하고 30엔을 세이브한다. 다음은 면 단품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가 주문한 매운 돈코츠 라멘 버튼을 클릭. 그리고 면은 디폴트 보통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작은 사이즈 창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주문한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송신 버튼을 누르면 끝. 참 쉽죠? 오케이? 오호,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와우, 몸놈의 파가 한 사발이다. 조합 쓰기 전에 이번에도 테이블 세팅을 살짝 보여드리면 젓가락과 그 옆에 있는 테이블 티슈 이쑤시개 그리고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줄 조미료가 세팅되어 있는데 혹시 고춧가루 없이는 도저히 못 먹겠다면 점원에게 부탁하면 된다. 이렇게 말이다. 七味ありますか？一味ならあるんですけど。一味あります。お願いします。 그런데 아싸라비야, 그냥 고춧가루만 있는 이찜이가 있다고 한다. 먼저 이 허연 야채템만에 고춧가루 솔솔 뿌려 먹으면 되는데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야채 밑에 숨어있는 탱글탱글한 면발 보이나? 자, 그럼 드디어 면치기 들어간다. 반대로 이 벌건 돈코츠 라면은 그 자체로도 제법 매콤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필요 없겠지만 나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 제일 먼저 국물 맛을 맛보고 다음은 곁들여 나온 이 파채 무침을 다시 봐도 뭘 이리 많이 줬지? 여튼 이렇게 라면과 함께 곁들여 먹는다. 자칫 기름으로 느끼할 수 있는 맛도 잡아주고 은은한 파향까지 완전 찰떡궁합. 다음은 자시와도 한번, 멤마와도 한번, 마지막 이 김과 한번 먹어보는 것을 꼭 추천한다. 아참, 교자를 찍어 먹을 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 각자 본인만의 황금 비율 레시피가 있다. 옆에 준비된 양념장으로 본인만의 소신대로 만들어 먹으면 된다. 오씨, 근데 쥐똥만큼씩밖에 안 나온다. 그나저나 역시 히다가야의 교자는 언제 먹어도 그 맛이 변하는 날이 없다. 한 입이면 끝나버리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육즙이 정말 끝내준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하네. 나도 먹어볼게. 이런 쥐알 맛있냐? 맛있어? 오빠가 안 마시는 게 뭐 있어? 너 이거 하나 더 먹을까? 이거 살쪄. 난 어리야. 대신 사 먹어. 어디까지 가나 나도 봤더니 저런 시블루스키. 네,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런치도 가성비가 좋은 세 곳을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런치 말고도 저녁에 와서도 충분히 맛있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도 가성비가 좋은 곳이 참 일본에 많은데요. 많은 곳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안 되나?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보다 알찬 여행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오늘까지 연속 3일째 다시 지금까지 연속 3일째 3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연속 3일 동안 가성비 좋은 맛집을 소개해봤는데요. 가성비가 좋은 음식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런치에 가성비가 좋은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런치가 다시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거기도 한번 쫙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어떠실까요? 여기는 도쿄 신주쿠입니다. 오늘은 관광객들에게 그 유명하다는 라멘집 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일단 빨리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토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가 일본의 라면집 한 곳을 깨알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돈코츠 라면으로 그 유명하다는 이찌란이란 곳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워낙 인기가 있는 라면집이라 이곳 신주쿠만 해도 3개의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이곳이 가장 인기가 있다는 신주쿠 추오 히가시구 지점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지점도 어떤가 둘러봤는데 60분이라는 웨이팅 안내판 뒤로 아쉽게도 사람이 없다. 여튼 오늘 이 이찌란을 찾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곳 이찌란이 주문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후기들이 많아 이번 영상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만 믿고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렛츠 무. 그런데 먼 놈의 줄이 우라지게 길다. 여기서부터 4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행 가서 때려지고도 꼭 먹어야겠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다면 조금 전 보여드린 다른 지점으로 오케이? 그런데 이건 웬걸 20분도 채 안 기다린 것 같은데 아싸라비야 벌써 맨 앞줄이다. 근데 여기서 왜 20분이지? 이런 오라질 뭔 놈의 놀이동산도 아니고 안에서도 기다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기다리는 동안 주의사항 들어간다. 혼자 와서 떼거지로 자리를 잡을 수 없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버튼을 눌러 조거모드를 부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호, 어쨌거나 드디어 문이 열리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점포나 들어가자마자 메뉴 발권 자동 판매기가 놓여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메뉴를 골라 식권을 사야 하는데 일단 한글 변환이 있으니 쫄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한글 버튼부터 꾹 눌러 화면을 한글 모드로 변환부터 시킨다. 남자분이나 좀 양이 큰 여자분이라면 카이다마와 반속 달걀로 구성된 이찌란 3선을 추천하고 사실 이 메뉴가 가장 많이 주문되는 메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왕 여행을 온 김에 조금 더 푸짐하게 먹고 싶다면 차슈와 김 그리고 목이버섯까지 추가된 이 이찌란 5선을 추천한다. 하지만 라면 한 봉지 이상은 도저히 안 들어가는 양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렇게 라면만 단품으로도 주문할 수 있으니 참고. 또한 카이다마나 반숙 달걀 그리고 차슈나 파와 같은 토핑 재료는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지금 주문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먹다가 주문을 할 수도 있으니 젠장 더 먹고 싶었는데 완전 잣됐네 라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메뉴로 하나 추천하자면 이 삶은 돼지고기는 꼭 먹어보라고 추천드린다. 그럼 우리는 가장 많이들 주문한다는 이 이찌란 3선을 선택. 그리고 둘이는 우선 단품으로 라면 한 그릇만 주문을 하고 부족하면 먹다가 다시 주문할 예정이다. 계산은 화면 하단에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우씨 생각해보니 뭔 놈의 라면이 우라지게 비싸다. 여튼 가격이 맞으면 페이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결제로는 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물론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일 경우 크레딧 카드 버튼을 누르고 그 옆에 준비된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밑에서 쏙 집어넣으면 된다. 우리들이는 현금으로 결제를 할 건데 결제 수단으로 캐시 버튼을 누르고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화면에 식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니 이렇게 식권을 뽑아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거스름돈 챙기는 것도 don't forget, 오케이? 발권이 끝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 앞줄이 사라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데 저기 지금 들어가는 손님 보이나? 이 노랭이란 빨간 버튼을 걷고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일렬로 쭉 앉아있는데 마치 독서실 같은 느낌? 사실 이러한 구조는 이찌란만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혼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좌석을 만든 것이고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각 좌석마다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거 빈자리를 나타내는 전광판인데 먹다가 화장실이라도 간다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빈자리로 표시되니 주의하세요. 식권도 샀는데 또 뭘 적어야 하는 거냐고?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딱
맞는 레시피로 주문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 또한 한글로 준비되어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걸 뭘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모든 걸 기본으로 선택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우선 우리들이는 국물의 염분기는 기본, 기름진 정도는 기본에서 하나 낮게 단백, 그리고 마늘은 기본이 2분의 1쪽보다 적은 양이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마늘은 한쪽까지만 무료이니 참고. 다음 파는 대파와 실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차슈는 빼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이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소스가 중요한데 제일 매운 것을 시켜도 맵다기보다는 더 짜지는 느낌이니 기본이나 2배 매운맛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 다음 내 차례가 되면 지금 기자 이 레시피 종이를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역시 독서실 같은 느낌도 들고 포장마차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이 맛에 여기 오는 게 아닌가 싶다. 이제 자리에 앉았으면 제일 먼저 각 테이블 안쪽에 있는 이 쥐똥만한 버튼을 눌러 점원을 호출하는데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待ちいたします。恐れ入ります。 라며 앞에 스크린 도어가 열리면서 얼굴도 모를 점원이 주문 종이와 티켓을 확인하고 반쪽 달걀부터 건네준다. 마지막으로 책받침 같은 코팅지와 재터리 같은 것을 하나 건네준 점원은 스크린 도어를 닫고 사라지는데 라면 하나 먹으려고 왔을 뿐인데 머리 터지겠다고? 방금 전에 준 이 책받침 같은 코팅지는 재터리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카이다마나 디저트를 주문한 사람만 받는 플레이트로 먹고 싶은 타이밍에 이 재터리를 이 플레이트를 요 위에 올려놓으면 점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다. 또한 물은 셀프로 자리마다 꼭지가 달려있으니 마시고 싶을 때 마음껏 퍼마시면 되고 젓가락 또한 자리마다 있으니 알아서 마음껏 뽑았으면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수도꼭지 옆으로 뭔가 다닥다닥 잔뜩 붙어있다. 먼저 이 종이는 추가 주문 용지. 아까 입구 자판기에서 주문하지 못한 요리가 있다면 여기에 기재해서 추가 주문을 할 수가 있다. 물론 한글 용지도 있으니 걱정 말고 추가 주문 방법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그 옆에 있는 이 마페 같은 팻말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게 아닐까 싶은데 제일 먼저 이것은 주문할 줄 모를 때 사용하는 패, 이건 아이들의 식기도구들이 필요할 때 쓰는 패, 그리고 내 자리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면 이 패를 쓰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패라고 생각하는데 먹다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이 패를 써야 한다. 자리를 뜨자마자 프론트에 빈자리로 램프가 켜져 다 먹은 줄 알고 그릇을 수거해가 버린다. 이렇게 말이다. あ、まだですけど、はい。大変失礼いたしました。まあ、大丈夫です。過ぎてしまっていいですか？恐れ入りま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 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치워버리네. 그러니 먹다가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올 거면 필요한 패를 앞에 놓고 점원 호출 버튼을 꼭 누르세요. 오케이? 그러나 저러나 놈의 라면은 언제 나오냐고? 기다리는 동안 지금 나온 계란을 까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다. 흘러당.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치란의 티슈는 뒤편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뭘 이런 것까지 알려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티슈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좌석 뒤쪽 벽면에 붙어있으니 뽑아주세요. 오호! 드디어 스크린 도어가 열리면서 라멘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문한 이치란 3선. 반숙 달걀은 이미 까놨고 카이다마는 먹다가 주문하면 되니 대체 언제 줄 거냐 왜 안 주냐 라고 승질내면 안 됩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이치란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곤 하는데 먼저 이 빨간 장을 섞기 전에 국물 맛을 먼저 봐야 한다고 한다. 그 다음 빨간 장을 섞고 다시 한번 국물 맛을 본 다음 반숙 달걀을 국물 안에 퐁 담가놓고 본격적으로 면치기를 시작하라고 한다. 물론 첫 번째 면치기는 면발만 국물에 푹 담가 꺼내 호로록, 두 번째 면치기는 큼지막한 차슈 한 장을 더 올려서 면과 함께 호로록 먹어주면 된다. 참, 일본은 면치기 할 때 크게 소리를 내며 먹어주는 게 맛있게 먹고 있다라는 일종의 의사표시이자 매너라는 거. 그 다음은 추가로 주문한 반숙 달걀을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황금 비율로 잘 삶아진 반숙 달걀을 푹 우려낸 돈코츠 국물과 함께 먹으면 되는데 이런 꼭 국물과 함께 먹어보세요. 그러나 저러나 달걀 토핑 하나 없는 둘이 반만 나눠주면 안 될까요? 아,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칸막이가 있어 혼자 집중하며 먹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둘이 같이 먹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여튼 아리가또 땡큐. 이게 둘이가 주문한 단품 돈코츠 라면이다. 이거 라면 맛이야 어떤 메뉴이든 다 똑같겠지만 보다시피 기본으로 나오는 면의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양이 적은 분들이라면 딱이겠지만 좀 양이 되는 분들이라면 카이다마는 필수이고 그걸로 부족하다면 먹어보다 이것저것 추가로 주문하면 된다. 아참, 아까 우리가 홀라당 그냥 먹어버렸던 이 반숙 달걀은 꼭 이렇게 국물과 함께 먹어보세요. 자, 그럼 카이다마 주문하는 법 들어간다. 당연히 이 플레이트는 카이다마를 주문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용 방법은 이 플레이트를 여기에 올려놓으면 요란한 알림소리와 함께 스크린 도어가 다시 열리고 점원이 일단 플레이트를 수거해가고 면을 준비하러 다시 들어가는데 정말 1분도 안 내서 면발이 나오는 놀라움을 보여준다. 失礼いたします。失礼いたします。
와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삶은 면발 보이나? 면발의 양은 기본 면발과 같은 양이고 국물이 식기 전에 얼른 푹 담가서 이젠 잡수기만 하면 된다. 오늘 촬영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우리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카이다마까지 흡입해버리는데 벌써 끝? 사실 둘이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게 좀 살짝 아쉬운 양이랄까? 바로 일할 때 살짝 뭔가 아쉬울 때 옆에 준비된 추가 주문 용지에 주문을 하면 된다. 둘이는 이곳에서 나름 인기가 있다는 삶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공깃밥 코시히카리를 체액, 그리고 추가 주문 시 계산은 테이블 차지이기 때문에 계산할 돈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 앞에 있는 벨을 누르고 스크린 도어가 열리면서 점원이 나오면 추가 주문 용지를 제출하고 이어서 돈을 건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면 다시 스크린 도어가 닫히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참 쉽죠? 그러나 저러나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뭐지? 이 기분 나쁜 시선은 근데 먹을 수 있어? 이런 별 걱정을 다 먹을 거야. 내가 먹어줘? 아니야, 오늘 내가 다 먹을 거야. 다 먹었어? 오호, 드디어 나왔다. 이것이 추가로 주문한 삶은 돼지고기와 코시히카리 콩깃밥. 먹는 방법은 함께 나온 고춧가루를 원하는 만큼 고기 위에 솔솔 뿌리고 한 젓가락 푹 집어 올려 뜨끈뜨끈한 밥과 함께 먹으면 고급진 등심의 육질과 잘 삶아진 육즙이 간장맛과 매콤달콤한 양념과 잘 어우러져 완전 맛있다. 혹시 돈코츠 라면이 싫은 분들이라면 정말 이 메뉴를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로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돈코츠 라면 국물을 고기가 올려진 밥 위에 살짝 뿌려서 한 숟갈 푹 퍼서 먹으면 와우, 구수한 돈코츠의 국물 맛까지 더해져서 완전 찰떡궁합. 이게 또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숟가락이 멈추질 않는다. 어때요? 먹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조용하다? 깜짝이야.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살쪄. 사실 다 먹는 것도 무리였고 뭐 이렇게 먹고 싶다는데 우리들이 주연 배우 챙겨줘야지 오빠 나 배불러. 내가 대신 먹어줄게. 라고 하더니 혹시라도 맘받길까 훔쳐가도 집어가는데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 마냥 측은하기 그지없다. 국물도 줘야지. 저런 시블루스키. 그럴 거면 하나를 더 시키든가. 여튼 라면 하나 먹고 뭔가 더 잡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추가 주문으로 원하는 만큼 주문해서 드시면 된다. 오케이? 다 드시면 처음부터 주문할 때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짐 챙기고 나가시면 오케이입니다. 참 쉽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 둘이만 실컷 먹고 나가 혹시 야식을 불러일으키게 한 건 아닌지. 그렇다면 스미마셍.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그런데 우리님 오늘 어디 가십니까? 고기 먹으러. 일본에 큐카츠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우리를 초대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처음이네. 이제 음식점은 처음이지. 그치, 음식점이 처음. 우리들이는 아침부터 신주쿠에 있는 가부키초를 찾았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할 곳과 이곳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들이가 일본 음식점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신주쿠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가 되었다. 신주쿠는 우리들이가 자주 소개했던 곳이라 더 이상 소개할 곳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소개할 장소가 생기게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신주쿠역 바로 옆에 위치한 규카츠 모토부라는 고깃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신주쿠에서의 먹거리 소개는 라면과 이자카야 정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규카츠 모토부라에서 우리 둘이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가볼 규카츠 모토무라라는 곳은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참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여행 일정 짜는데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와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소개하는 규카츠 모토무라는 미디엄 레어로 튀겨낸 규카츠를 돌판 위에서 살짝 구워 먹는 곳으로 평소에는 돈까스만 먹어보던 우리들에게는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다. 카츠야 모토무라는 신주쿠역 주변에도 몇 개의 지점이 있는데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새로 오픈한 본점이며 신주쿠 동쪽 출구에 있는 프린스 호텔 맞은편에 있다. 네, 규카츠 모토무라의 위치는 여기 보시는 세이부 신주쿠역 건너편에 있는 세이부 신주쿠 마을 빌딩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하 2층으로 내려오면 탁 트인 오픈형 주방이 유독 눈에 띄는 곳인데 이곳은 규카츠 모토무라 본점으로 올해 10월 20일에 새로 오픈한 신빈 가게이다. 새로 오픈한 가게라서 화장실에까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보였는데 들어온 김에 규카츠 먹기 전에 손 좀 씻고 갈까요? 음식점으로 들어오면 보통 자리를 안내해 주는데 혼밥일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카운터석 그리고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테이블석을 안내받는다. 물론 조용하게 먹을 수 있는 개별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테이블 위에는 식사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고 관광객들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는 당근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아참 음식은 기본적으로 주방에서 미디엄 레어로 규카츠가 구워져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 취향에 맞게 돌판 위에서 한 번 더 구워 먹는 식이라 마치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는 느낌? 그럼 고기만 먹는 거냐고? 그럴 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쟁반위에 함께 나온 음식들도 곁들여 먹으면 되는데 급한 성격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제격인 것 같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본인이 직접 맛있게 먹는 법을 설명해 주고 싶다고 한다. 그럼 또 어쩔 수 없지. 当店の牛カツレアで揚がってますので、こちら断面の赤身のところを石で軽く焼いて好みの加減で焼いてください。焼き上がりましたらわさびを乗せてお醤油か山わさびのソース、あとカウンターにございます岩塩で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とろろの方はお味がついてますので、そのままご飯に乗せ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とご飯のおかわりは1回無料ですのでお声掛けください。カウンターにございますドレッシング、真ん中にある大きいボトルは別に合いますので、ぜひお使いになってみてください。 나는 웰던이 좋아. 나는 언제 먹어? 육즙이 생기는구나. 이런 게 스테이크구나. 끝까지 먹었던 건 뭐였어, 그럼. 맛있다. 소리도 맛있네. 침을 돌게 이 삼겹살 구울 때 그런 느낌? 다시 한번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고기를 얹어서 튀길 주면 처음에 나온 상태는 미디엄 레어라고 합니다. 미디엄 와사비를 찍어서 원하는 부분 소스에 찍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 카베츠는 테이블에 준비한 술을 고기랑 곁들여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당연하다. 필받은 우리우리가 마치 전문가 마냥 꿀팁을 알려준다고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두 번째 먹는 건데 고기를 지그지그 고기를 이렇게 듬뿍 찍어서 올린 다음에 기억하시죠? 와사비를 올린 상태에서 밥하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요. 이제 먹는 방법 세 번째, 이 토로로 끈적이 있잖아요. 얘를 한국의 마와 같은 건데요. 마랑 같이 밥을 위해 미끌미끌한 족적이지만 좋아.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뭔지 아세요? 명태 알이거든요. 얘랑 같이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짭짤한 맛이 입안에서 돌 수 있는 그런 맛이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건 일본의 대표 카츠 요리점인 카츠야이다. 가성비로도 아주 좋은 다양한 카츠를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의 규카츠는 가격면에서는 카츠야보다는 비싸지만 여행을 와서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이러한 카츠 요리를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먹은 것은 규카츠 태쇼쿠 130g짜리인데요. 여성분들은 130g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건장한 남자들은 약간 부족하니 195g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130g을 시켜 드셔도 나중에 고기만 따로 추가 가능하니까 부족하다면 그때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들이만 공짜로 먹고 가기에는 아쉬워서 점장님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면 서비스라도 좀 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다. 여기 신주쿠 본점에 예약을 하고 방문한 손님에 한해 우리들의 이 영상을 보고 왔다고 하면 선물과 함께 음료수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육성으로 직접 들어볼까요? 美味しい牛カツを用意してお待ちしてますので、ぜひいらしてください。コース頼んでいただいたお客様にはプレゼントをご用意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こちらをご予約いただいて
召し上がっていただきますと、プレゼントを用意させていただきます。インターネットで予約になります。 네, 잘 들으셨죠? 이곳 가게 한정에서만 인터넷 예약으로 오신 손님들에 한해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보란을 꼭 참고하세요. 오케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다음에도 보다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가자. 어우, 맛있겠다. 막 기름이 퍽퍽 튀어. 야, 어디서 본 거 있는데.